네, 안녕하십니까. 비자 인 코리아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네, 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기가 아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행정사 실무 교육도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행정사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작년에 합격의 법학원에서 강의했던 강의 교재를 일부 편집을 해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D2, 많은 분들이 와 계시죠. 유학 비자인 D2 비자와 시간제 근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에 지금 유학생이 거의 한 18만 명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인데,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를 이제 캔슬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학생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직업을 구해서 E7 비자라든가 또 거주 비자인 F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학생 분들께서 가끔씩 연락을 주실 때 그분들께 좀 상담을 잘 해주시면 아마 이후에도 아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2 비자에 대해서 조금 오늘 제목 타이틀은 D2 비자, 유학 비자와 시간제 워크 퍼밋입니다. D2 비자의 종류는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행정사님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비자, 유학 비자 중에 비자군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D2는 유학 비자 그다음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D라는 그룹에 잠시만요. D라는 그룹 군이 있다고 그랬죠. 총 비자 군은 A부터 H까지 8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다음에 카테고리 군이 E로 끝나면 이건 유학생 비자입니다. 유학 비자, International Student Visa라고 일반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D는 A부터 H까지 8가지 비자 그룹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D 다음에 E는 카테고리 군입니다. 카테고리 군이고, 그 다음에 하나 다시 어떤 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세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2는 유학 비자 중에서 -1, -2, -3, -4, D2-7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D2-1은 이제 전문 대학 과정입니다. 전문 대학 과정이라는 거는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2년대 전문대학 과정 또는 3년대도 전문대학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또는 3년 과정을 거치는 건데 대부분이 유학을 오시는 경우에 1년 정도는 어학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2년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전문대학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 강의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D2는 학사 과정이고요. 4년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사 과정인 4년 플러스 1년 정도 하게 되면 5년, 졸업할 때까지 5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D2-3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입니다. 석사 과정은 그 마스터 코스라고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2년 과정입니다. 네, 이 부분 석사부터는 특별하게 이제 한국어 연수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과정을 듣는 경우에는 영어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토플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D2-4는 박사 과정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석박사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D2-3로 석사 과정을 나와서 나중에 이제 박사 과정까지 연계해서 보통 3년인 경우는
거의 드물고 5년 과정을 좀 많이 봤고요. 하지만 이제 석사 과정이 2년이고 박사 과정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석사 과정 2년이 끝나고 나서 석사 학위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문의 준 그 외국인도 원래는 석박사 과정을 들어왔습니다. 석박사 과정 들어왔는데 석사를 다 마치고 지금 박사 과정 중에 있고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더라도 이제 D2 비자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떤 논문 때문에 현재 유학생의 그 비자 자체를 연장하고 싶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D10 비자로 이제 병역할 때 D10은 이제 D10 그룹도 이제 D10-1과 D10-2가 있는데 그 유학생 비자 D2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가 일반적으로 D10-1입니다. D10-1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구직 비자를 얘기하는데요. 구직 비자를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졸업 증명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학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석사 과정에도 그 아시겠지만은 그 논문이 통과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위증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석사 졸업장이 있으면은 뭐 D10으로 연장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석박사 과정, 통합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석사 과정을 이미 마쳤다고 하더라도 석사 학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박사 과정을 이수를 하고 논문이 통과했을 때 박사 학위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래서 석박사 통합 과정인지 유학생들이 물어본 어떤 비자 변경하는 경우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아마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D2-7 비자는 2016년 8월부터 시행한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원래 없었던 비자고요. 또 이걸 비자 변경하는 그런 비자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D2-1, D2-2, D2-3로 들어온 그 유학생 중에서 그 해당 국가의 몇 명 정도를 이제 그 심사를 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국비 장학생으로 지정을 되는 경우에는 뭐 처음에 D2-1이나 2나 3 비자를 발행을 할 때 제외 공간에서 D2-7으로 바꿔 들어오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 D2-1, 2, 3로 한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외국인 등록하거나 아니면은 학기 중에 D2-7으로 그 정보 변경을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1학습 연계 비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언어 자체로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D2-7은 그 정부 초청 장학생이 받는 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2-7 비자는 좀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E7 비자인 특정활동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특히 이제 그 유학생이 E7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이제 좀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국인 고용 인력이 현재 5명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한국 사람이 5명이 되지 않더라도 E7 1이죠.로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은 D2-7으로 하면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2-1이나 D2-3 같은 경우는 제외 공간에서 D2-7으로 바꿔오든 아니면 학기가 남아있으면 국내에서 D2-7으로 이렇게 정보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변경이 아니고요. 정보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 측에서 얼마 전에 외국인도 학교 측에서 그 유학으로 온 사람 중에서 정보 초청 장학생인 경우에는 처음에 외국인 등록을 해버릴 때 D2-7으로 바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 왜냐면 D2-7이 실제로 2016년도에 이제 8월부터 생겼지만
그때 이미 졸업해버리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2010 소급여가 없고, 이제 장래적으로 이제 이 효력을 발휘하기 하기 때문에, D2-7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학교에서 정보 초청 장학생이 거의 손에 꼽히거든요. 한 대학교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이제 D2-7으로 바로 그렇게 처음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 등록증 상위에 기표되는 거는 그룹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군입니다. 그래서 D2까지만은 표시되고 그 뒤에는 디테일한 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모든 그 외국인 등록증에는 뒤에가 이게 기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과정으로 대학교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D2 학사 과정으로 들어왔는데 실제로 D2-7이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 해당 학기 수강하고 있는 과정 중에 변경을 해준 거죠. 본인은 몰라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1345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약하고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증이라는 거는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비자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학사증과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유학은 D2 비자는 원칙으로는 해외에서 D2 비자를 사증을 받고 국내에서 D2 비자로 외국인 등록을 하는, 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국내에서도 D2라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유학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유학 활동이라는 것은 D2하고 관련되어 있는 유학 활동,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외교 A1부터 A3 협정 비자까지 있는 사람들, 미군으로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소파 협정 때문에 그분도 여건이 된다면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학을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유학 활동이라는 그 부분을 저도 이미 이제 그거를 확인을 요청을 한 상태인데, 어떤 거냐면 유학이라는 거는 대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 대학이든 주간 대학이든 실제로 대학을 다니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이버 대학교라든가 학점은행제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유학 활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이 오면 한번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유학 활동이라는 거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태권도라든지 아니면 부채춤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맞아, 그런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일을 못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못하고요. 뭐 유학생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D2 비자 변경 없이 유학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D2는 당연히 유학 비자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겠죠. 취재로 해서 장기 취재로 한국에 들어오신 기자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7 주재원 비자라든가 D8 법인 투자 비자, 외국인 직접 투자, 그다음에 D9 무역 경영도 가능하고요. 또 교수 E1, 그다음에 E2, 그다음에 E3 researcher, 그다음에 E5, 그다음에 E6, 그다음에 E7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확인하기로는 E6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E6라는 거는 예술 흥행 비자인데 E6-1, E6-2, E6-3가 있는데 E6-2 나이트클럽이나 그 다음에 뭐 호텔 같은 데서 이제 그 가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선은
조건 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방문 동거는 F2 비자의 이제 배우자 분들. 근데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라든가 E1부터 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체류 자격 변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문 동거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일지라도 D2 비자로 변경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2 비자는 당연히 되겠죠. 예, 거주 비자는 당연히 되고요. F3 비자도 포함이 됩니다. F3 비자는 일반적으로 E1부터 E7 비자, D8, D9 비자의 배우자가 F3 비자인데 그거 가능하고요. F4 재동포 비자는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F5 영주권자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결혼 이민 비자인 F6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F2 비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F2 비자 이제 거주 비자 이상급들은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거 여러 군데 일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자, 인도적인 체류 허가. 원래 그 G1 비자 중에서는 G1은 원래 원칙적으로 기타 비자입니다. 기타 13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타 비자는 원래 유학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도적인 체류 허가라는 게 있어요. G1-6라는 게 있습니다. G1-5는 난민 신청자를 G1-5라고 하고요. 그 난민 신청자 중에 인도적인 체류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G1-6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국내에서 유학도 가능하고요.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분들은 이제 1년 단위로 체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조금 G1-5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활동하는 데 좀 제약이 덜하죠. 방문 취업 비자는 H2 비자 그리고 다른 체류 자격 소유자 중인 유학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원래 방문 취업 비자는 우리 동포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C38 비자로 들어와서 기술 쪽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H2 비자로 이제 변경을 한 다음에 총 합산 기간이 4년 10개월간이 일할 수 있고 나가서 들어올 수 있고 추후에 F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비자가 방문 취업 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포분들한테만 지급되는 부여하는 그런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이제 방문 취업 비자는 H2 비자인데요.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 유학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내가 낮에는 일을 하고 나는 밤에 야간 대학교 다니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서 야간에 일을 할 수가 있고 야간에 그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공부한 거를 통해서 본인의 유학 활동한 뭐 학사면 학사, 석사면 석사 그 부분을 좀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D2 비자 변경 없이 유학 활동을 가능한 사증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 국내에서 유학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그 체류 자격인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학 자격 이전에 설명했던 부분들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비자 변경 없이 D2 비자 변경 없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비자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비자를 변경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은 E7 비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특정활동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지금은 학사인데 석사까지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D2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거냐,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어떤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단기 체류 비자 중에서도 그 인증 상위 1%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국내에서 D2 비자로 비자 변경은 쉽지는 않고요. 다 해외에서 받고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모든 그 91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 G1 비자 중에서 G1-6의
제외하고 G1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예, 국내에서 이제 91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T2 비자로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제 91일 이상 이제 체류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받은 외국인 중에서 아래에 되어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내에서 유학 체류 자격으로 비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게 기술연수. 기술연수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에 있는 본사가 이제 베트남의 지사 직접 투자를 해서 이제 법인을 차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인력을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본사가 있는 한국에 기술 연수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악용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서 현재는 현재 한국에 지금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의 숫자에 대비해서 기술 연수 비자로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에서 파견할 그런 연수자 트레이니 연수자를 이제 인원을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 교육할 때 그 나라 언어로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통역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토픽 2급은 받아야 된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런 조건들이 좀 붙어서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전문 취업 비자, 우리나라에서 한 25만 명에서 27만 명 사이로 들어와 있는 비전문 취업 비자, E9 비자, 또 선원 취업 비자 E10, G1 중에서 G1-6, 인도적인 체류 사이로에서 G1 기타 비자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G1 비자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체류자 중 예를 들면은 일부 국가들은 허용이 여유적으로 안 되는데 이제 단기 체류자는 좀 안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시고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T2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중에서 유학 비자인 T2 비자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 비자 종류군을 또 설명을 해드렸고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비자 종류군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강의는 합격의 법학원 2019년 출입국 이민 행정 동영상을 수강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 비자 인 코리아에도 방문해 주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공유와 구독은 강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도 좀 다운되고 또 약간 강의하면서도 버벅거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죄송하고요. 좀 더 나은 목소리로 다음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